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라웨어에서 ALM 컨설턴트 및 엔지니어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이형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I/CD에서 빅버킷과 뱀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솔루션이고, 이를 활용한 실제 구축 사례와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CI/CD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에 두려움이나 아니면 CI/CD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소나 감을 잡는 시간, 혹은 뭐 시작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CI/CD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빅버킷과 뱀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를 통한 구축 사례, 추가 구축 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CI/CD를 실제 적용하여 업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CI만 적용해서 업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CI/CD를 알고 있는 분들 혹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혹은 Development, 즉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라는 단어를 약어로 통칭하고 있고요.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만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 개발 프로세스, 개발 규모, 담당자 여부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변화해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람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CI/CD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CI는 코드 수정부터 리뷰, 통합, 빌드,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결국 빠르게 코드를 통합하고 빌드,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인 통합을 이룬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D는 CI에서 수행된 결과물을 릴리즈하고 배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앞에 CI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더욱 자주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화면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빠른 코드 병합입니다. 일명 인테그레이션 헬이라고 불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인데요. 개발 조직에서 특정 릴리즈 날짜, 그리고 각 개발자들이 변경사항들을 병합하여 배포하는 것은 그리 생각보다 매끄럽지도 않을 뿐더러 상호 간의 의견 조율에 할애되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이랑, 병합되더라도 서로 다른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버그나 결함들에 대해 개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상이실 텐데, 코드 관리 툴과 함께 잘 짜여진 브랜치 전략으로 우리는 이중 대다수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빌드 및 테스트를 하거나 빈번하게 빌드 및 테스트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에게 할당된 범위 내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타 개발자들 간의 코드 병합 이후에도 정기적으로나 자주 빌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점인데요. 정기적으로 자주 수행되는 빌드를 통해 수정사항마다 생길 수 있는 디펙트들을 빠르고 쉽게 건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빌드 배포 간에 발생하는 휴먼 에러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발자들이 빌드 배포하는데, 매뉴얼로 배포하는 데 있어서 자잘자잘한 실수들을 방지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툴의 빌드 배포를 맡김으로써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이한 배포인데 용이한 배포라는 것이 간단하게 배포하고 배포 사이클을 줄임으로써 품질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들은 버튼 클릭이나 아니면 트리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포를 함으로써 더욱더 자주 배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CI/CD에서 빅버킷이 어떤 업무 수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I에서 코드 변경점들을 관리하거나 각 개발자들과 관리자가 한 곳에서 리뷰하고 그리고 통합하고 이렇게 통합된 코드를 보면서 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Git이라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서 코드 관리를 하고 계시고 있다면 빅버킷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빅버킷의 프로젝트인데요. 프로젝트는 저장소를 그룹핑하는 최상단의 카테고리입니다. 보이시는 이 안드로이드 샘플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테스트, 엠브 스펙 등이 빅버킷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임포트 하실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 및 기타 동작들을 수행하실 수 있고 저장소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안드로이드 테스트 프로젝트 내에 API나 ATP, TS가 저장소 이름이고 안드로이드 테스트 프로젝트에서 모두 관리가 되는 저장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테스트 프로젝트의 ATP라는 저장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장소 내에 소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에 그 폴더 내에 진입하셔서 모든 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브랜치별 소스 코드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랑 레파지토리가 있고 밑에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브랜치 부분에서 브랜치를 변경하여 브랜치마다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스 내에 특정 코드를 확인해 보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권한이 주어져 있다면 이 코드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웹 자체에서 간단한 소스 수정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당 화면에서 수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뭐 주석을 다는 용도로나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해당 소스가 어느 시점에 수정이 되었는가 또는 누가 수정을 했는가를 왼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블레임 처리를 하셔서 모두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화면과 같이 diff를 떠서 이전 변경사항과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코드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는 위아래로 diff가 보여지는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diff를 떠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CI에서 코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의사소통들을 여기서 다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코드 수정 내에 조직 내 코드 리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드 내 라인별 커멘트를 작성하여 팀 내 의사소통을 누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여기에 근거가 되는 파일들을 첨부해서 조금 더 유연한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옆에 코멘트를 적는 란이 있고 첨부 파일도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보이시는 화면은 GitHub나 GitLab이나 피퍼캣도 마찬가지로 Git코드 관리 솔루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각자 브랜치에서 개발한 것들을 마스터 브랜치나 릴리즈 브랜치 혹은 특정 브랜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머지 승인 프로세스, 소위 말하는 풀 리퀘스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리뷰어에게 리뷰를 요청하고 특정 승인권자에게 머지를 승인받아야만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저장소 혹은 브랜치 각각의 권한 프로세스를 둬서 권한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제어함으로써 보다 더 체계적인 코드 반영 및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은 실제 개발자가 피처 브랜치에서 마스터로 머지를 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플리캐스트를 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컨티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개발자가 여기 보시는 리뷰어 최정훈이라는 특정 리뷰어에게 리뷰를 요청함과 더불어 저장소 내에 지정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타이틀이 있고 여기에는 리뷰어가 있는데 리뷰어는 디폴트 리뷰어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추가적인 리뷰어를 추가로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이 완료되면은 화면과 같이 승인권자는 리뷰가 완료된 풀 리퀘스트에 대해 머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서 머지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머지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 피처에서 마스터로 머지할 때 이 피처를 머지한 이후에 삭제할 것인가 같은 것도 여기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라라는 아틀란시아사의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코드 변경 사항과 변경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빙을 지라를 통해 히스토리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라 이슈 화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지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커밋을 반영했다 이렇게 우측 하단에 커밋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 디벨롭먼트 패널에 커밋을 누르게 되면 이슈 내 커밋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 코드 변경사항 하나로 통합된 이력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약 뒤에 설명드린 뱀프랑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질환의 빌드와 어디에 배포되었는지까지 이력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빅버킷이라는 솔루션을 통해 CI 내에 코드 수정, 통합하는 부분을 다뤄봤는데요. 다음은 CI/CD 중 빌드, 테스트, 배포 업무 수행을 하는 뱀프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CI/CD에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우리는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이 유연하게 진행되려면 코드 관리 툴, 빌드, 배포 툴, 그리고 환경 구성과 더불어 잘 짜여진 프로세스가 요구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뱀프인데요. 뱀프는 크게 빌드 프로젝트와 배포 프로젝트 두 가지 워크 프로젝트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마다 하위에는 스테이지, 잡, 태스크, 인바이러먼트, 태스크 이렇게 많은 스텝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파란색 계열을 띠고 있는 이 빌드 프로젝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빌드와 테스트 관련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에 초록색 계통을 띠고 있는 디플로이 프로젝트, 인바이러먼트, 태스크는 배포 관련한 수행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왜 빌드와 배포 프로젝트가 분류되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뒤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 계통의 빌드 프로젝트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빌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빌드 프로젝트는 플랜들을 그룹핑하기 위한 최상단의 단위이고요. 플랜 단위가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가장 주요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베리어스, 안드로이드, CI/CD 데모 등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이 베리어스 프로젝트 내부에 이 디플로이먼트, 도커, 웨이크 빌드, 스프링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 베리어스 안에 그룹핑되어 있는 플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랜을 다시 정리하자면 플랜은 파이프라인 전체 실행단위고 가장 핵심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엠브에서는 보통 저 플랜 단위로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베리어스 프로젝트 내에 스프링 테스트라는 플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빌드 동작 및 테스트 동작 단위인 이 잡이라는 단위를 묶어놓은 스테이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밑에는 하위에 잡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랜 밑에 스테이지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A 밑에는 메이븐이라는 잡이 구성되어 있으며 B 밑에는 etc 업로드라는 잡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메이븐 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소스, 체크아웃, 빌드, 테스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최소 단위들이 구성이 됩니다. 태스크에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엠브에서 다양한 빌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스크들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쉘이나 파이썬을 활용해가지고 커맨드 라인의 명령 또는 스크립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요. 다른 CI/CD 툴을 사용해 보셨다면은 다른 CI/CD 툴과는 다르게 엠브가 조금 더 복잡하거나 세부적인 단위들까지 구성이 나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플랜 하나가 실행됨으로써 어떤 순차적인 스테이지들을 구동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특정 스테이지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잡들이 단계적으로 모두 완료가 되어야 다음 스테이지가 돌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 이 외에도 디테일한 파이프라인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빌드 프로젝트에 대한 컨셉을 알아보고 아래 초록색 부분에 디플로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뱀부에서는 디플로이 프로젝트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여기 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빌드 프로젝트들을 위한 특정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디플로이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플로이 프로젝트는 앞에 설명드렸던 빌드 플랜이라는 단위와 단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메이븐 디플로이 프로젝트라는 디플로이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베리어스 안에 스프링 테스트라고 하는 플랜과 단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연결된 빌드 플랜과 관련한 배포 동작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플로이 프로젝트는 아까 빌드 프로젝트랑은 다르게 하위 단계가 플랜이나 스테이지가 아닌 보시면 인바이러먼트라는 하위 단계를 갖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화면에 인터널 QA, 익스터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 디플로이 프로젝트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이 인바이러먼트라는 단위는 보통 배포할 타깃에 따라 분류를 해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 테스트 밑에 인바이러먼트를 개발계, 테스트계, 스테이징, 운영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배포 타겟에 따라서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바이러먼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빌드 플랜 내 작과 동일하게 태스크들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드 태스크를 누르면 디플로이와 관련된 멤버에서 제공하는 많은 태스크들 중에서 구성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빌드 프로젝트와 배포 프로젝트가 나뉘어져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째로는 여기 위 화면처럼 특정 배포 프로젝트에서 배포가 수행될 때마다 이 릴리즈라는 단위가 생기고 이러한 릴리즈는 각각 버전 네이밍들을 갖고 있으며 해당 릴리즈 안에는 빌드 이력과 어느 인바이러먼트에 배포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배포 프로젝트는 오직 수행에 관련된 배포 수행에 관련된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배포가 될 때마다 13, 16, 17, 18 이런 식으로 릴리즈가 쌓이게 되고 특정 릴리즈 안에는 어느 환경에 배포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빌드가 수행됐고 테스트가 진행돼서 배포가 된 이력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빌드 수행과 배포 수행의 분리랑 함께 권한도 분리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권한 프로세스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령 뱀부에서 빌드는 누구나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더라도 배포는 특정 누군가만 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두 정리하자면은 빌드와 배포를 분리함으로써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구성하실 수 있도록 컨셉을 갖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빅버킷과 뱀부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구축하며 사용했는지 몇 가지 사례들을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설명한 사례들은 실제 구축한 사례들이고 회사명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사례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국내 기업 내부 통제 및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 회사의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관련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의 IT 부분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는 IT 부분에 대한 통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CI/CD 프로세스를 도입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프로세스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거나 혹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개선 목표를 큰 덩어리로 나누자면 개발과 배포 영역을 분리하는 것과 개발에 대한 절차를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소스 관리 체계랑 권한 체계에 대한 부재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적용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도식화했는데요. 먼저 해당 업체는 마스터 브랜치를 운영에 배포하는 용도로서 사용했고요. 각 개발자들은 여기 보이시는 피처 1, 2, 3과 같이 각자의 브랜치를 생성하고 자신의 브랜치에서 개발 후 로컬에서 빌드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개발자는 완료된 자신의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하기 위해서 아까
빅버킷에서 설명드린 플리캐스트를 요청하고 요청된 플리캐스트를 코드 리뷰 후에 특정 승인권자 혹은 결제권자가 승인 후 머지를 하게 됩니다. 이후 여기 뱀부에서는 플랜 내 지정된 저장소에서 변경사항을 감지하고 구성된 파이프라인에다가 따라 운영 서버에다가 배포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자들은 빅버킷에서 브랜치를 생성하고 개발을 진행한 다음에 운영에 배포하기 위해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하기 위한 플리캐스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플리캐스트는 승인권자에게 알람이 가고요. 승인권자는 특정 리뷰어들이 리뷰를 제대로 했는지 검토를 후 요청한 플리캐스트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PR 승인 시 자동으로 뱀부에서는 이 빌드 트리거를 하게 되고요. 빌드 트리거가 되면은 빌드를 통해서 나온 산출물, 즉 아티팩트라고 하는 파일 형태를 빌드 성공 실패 여부에 따라서 운영 서버로 배포 수행을 하도록 하는 트리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왼쪽 화면과 같이 개발자는 버그 픽스 브랜치에 개발 및 빌드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승인권자에게 코드 관리 솔루션인 빅버킷에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시키기 위한 플리캐스트를 요청합니다. 권한 처리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이 플리캐스트를 생성하고 나서 머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요. 특정 리뷰어가 이렇게 리뷰를 완료를 하면은 머지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승인권자 화면에서는 이 활성화된 머지 버튼을 눌러서 마스터에 반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머지 버튼은 특정 저장소 혹은 나아가 특정 브랜치에서도 지정된 인원만 누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리뷰어들의 모든 리뷰를 받지 않으면 머지할 수 없도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의 인원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운영 소스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권한 분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당연히 리뷰어는 리뷰 절차에서 리젝할 수 있고요. 승인권자 또한 리뷰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플리캐스트에 대한 승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이시는 커멘트에다가 플리캐스트에 대한 거절 이유 같은 것들도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머지가 완료가 되면은 뱀부에서는 빌드 플랜에서 지정된 특정 저장소와 브랜치에서 변경사항이 일어나면은 뱀부 내에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소스를 받고 파이프라인에 따라 빌드와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트리거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드 및 테스트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배포 프로젝트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된 플랜이 성공적으로 끝날 시 배포 동작이 트리거 되게끔 하면서 배포 구성까지 완료가 되게끔 했습니다. 이와 같은 CI/CD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당 업체에서 지적됐었던 감사 항목 중에 개발 및 운영 분리 사항들은 충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뱀부에서도 어떤 특정 권한대에서 제한을 뒀어야 했는데요. 뱀부의 빌드 플랜, 배포 프로젝트들에 대한 세부 권한 설정까지 했고 이를 통해서 매뉴얼로 빌드나 배포를 수행하는 행위들을 제한해서 감사 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뷰나 에딧, 빌드, 그리고 이런 플랜들을 클론하는 행위,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까지 개인 혹은 그룹에게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히스토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들을 거쳐서 배포된 내용들은 지라나 빅버킷, 뱀부 등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배포되었는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여기는 지라 화면인데 지라 개발 패널에서 어떤 근거로 인해 브랜치를 생성하고 커밋했는지 그리고 빌드 배포의 세부 사항까지 기록이 됩니다. 만약 지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화면과 같이 배포 프로젝트에서 이 릴리즈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소스들이나 배포 결과물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겠죠. 보시는 화면은 특정 릴리즈의 스테이터스 화면이고 디테일들과 그리고 이 배포 프로젝트, 이 배포에서 어떤 커밋들이 반영해서 배포가 됐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이 업체의 주요 포인트는 서비스 특성상 배포해야 되는 타겟, 즉 대상 서버가 많다는 것과 개발자들이 이제 기스 사용 경험이 아예 전무한 개발자들도 많아서 깃 브랜치 전략을 새로 세우거나 깃 커밋에 대한 룰들을 적용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깃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포커싱을 뒀는데요. 더불어 개발한 소스들을 푸시 후 각 환경에 맞는 타겟으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구축한 워크 깃 브랜치 전략인데요. 빌드 배포 플로우를 구성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개발자들이 먼저 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깃 브랜치 전략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깃 플로우는 깃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깃 플로우고요. 개발자들은 이 파란색으로 된 피처 혹은 버그 픽스 브랜치 등 개발할 수 있는 브랜치를 따서 각자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발을 진행하고 녹색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벨롭 브랜치에서도 각 개발자들이 개발한 커밋들이 쌓여가다가 특정 시점에 노란색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하여 해당 브랜치에서 이제 스테이징계로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거쳐 최종 테스트가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해서 운영에 배포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위와 같은 깃플로우에서 브랜치마다 밴부에서 지정한 파이프라인들이 각각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위에 설명드렸듯이 이 하이라이팅 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자들이 본인의 수정사항들을 각자 반영 후 각자가 빌드 및 개발 기록 배포를 수행할 수 있는 브랜치입니다. 개발자들이 각자 개발을 위해 생성한 브랜치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승인 절차 없이 빌드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했고요. 여기서 우리는 밴부에서 플랜 브랜치라는 특수한 기능을 사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보통 플랜을 구성하게 되면은 디폴트인 마스터 브랜치 이외에 브랜치별로 별도의 플랜 없이 특정 브랜치의 소스를 갖고 파이프라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미 구성한 플랜 내에서 마스터가 아닌 특정 브랜치로 일일이 변경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특정 브랜치를 위한 별도의 플랜 구성 없이 기존 플랜에서 단순 버튼 클릭으로 브랜치를 위한 플랜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특정 플랜에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수행할 브랜치를 선택 후 런 브랜치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브랜치에 맞는 플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개발자들은 각자의 브랜치에서 빌드 및 테스트가 완료된 브랜치들에 한해서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하여 동일한 절차를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랜 브랜치를 사용해서 디벨롭 브랜치를 선택해주고 런 브랜치를 눌러서 빌드를 수행하면 개발계로 배포돼서 서비스가 잘 동작하는지까지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릴리즈 브랜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서버로 같은 동작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마스터의 머지까지 이루어지면은 운영 서버에 배포될 준비가 완료되는데 여기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버들로 바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빌드까지만 트리거하고 배포는 부분 배포로 하는 것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유는 예를 들어 특정 모듈이 배포되어야 할 타겟이 예를 들어 30대 정도가 있는데 30대 전부 병렬로 배포가 되게 됐을 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은 롤백하는 동안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프로덕션 배포 프로젝트 내 인바이러먼트를 3개로 나눠서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이 디플로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하나의 개발 서버나 스테이징 서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1, 2, 3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누어 놓고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배포될 릴리즈 정보와 함께 스타트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되고요. 이후 모든 타겟에 배포가 되겠죠. 해당 인바이러먼트 안에는 프로젝트명을 변수로 정의해서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서버 IP 리스트를 받아와서 그 IP 리스트 개수를 3부분으로 나누고 3부분으로 스플릿해주는 스크립트가 태스크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배포 후 와스가 재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수행하도록 구성해서 대규모 서버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스 사용에 어느 정도 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Yet Another Commit Checker라는 프리-커밋 훅 기능을 하는 애드온을 설치해서 특정 템플릿을 사용하여 커밋하지 않으면 커밋할 수 없게끔 커밋 메시지 룰을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해당 애드온은 커밋 메시지의 디스크립션이나 코드 수정에 대한 프리픽스를 넣지를 않으면 커밋이 안 되도록 정규식을 사용해서 넣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후에 코드 리뷰나 히스토리를 관리할 때 좀 더 정형화된 템플릿 활용을 통해서 히스토리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CI/CD에서 Continuous Deploy, 즉 CD를 제외하고 CI만 구축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모 전자제품 제조업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개발 조직에서 자동화 배포하기까지는 개발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포타나 오타 같은 원격 업데이트가 불가한 펌웨어 혹은 설치 파일 혹은 바이너리 형태 아니면 인베디드 개발 프로세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는 트리거 빌드뿐만이 아니라 정기적 빌드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결과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지라라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슈가 자동으로 등록돼서 개발진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마지막으로 정적 분석 툴인 커버리트를 활용해서 빌드 파이프라인에 녹여내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인 빌드 플랜에서 배포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밴부 파이프라인에서 배포 수행은 제외하고 지속적인 테스트와 빌드만 구성하고 히스토리를 쌓는 형식으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빌드 프로젝트 내 플랜의 빌드 넘버들인데요. 빌드 넘버들을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커밋 내용으로 빌드와 테스트가 수행되었는지 기록되고 해당 빌드 넘버에다가 커멘트를 추가하여 추후 히스토리 관리나 리뷰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랜 내에서 빌드가 될 때마다 이렇게 빌드 넘버로 쌓이고 있는데 70번 빌드 넘버로 들어가게 되면은 빌드 수행 시 반영된 커밋 리스트나 디테일한 스테이터스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빌드 테스트 정보 확인과 더불어 하단에 빌드 수행 후 빌드된 결과물 혹은 수행의 최종 산출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물들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빌드 테스트 이후에 수행할 유연의 배포 동작 같은 것들을 매뉴얼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빌드 넘버 안에 이런 쉐어드 아티팩트 패널에 앱이라는 부분이 이 빌드 플랜에서 수행되고 난 최종 산출물인데 이 산출물을 클릭해서 로컬에다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업체에서는 몇몇 프로젝트에서 C랑 C++로 개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화면과 같이 스크립트 태스크에 커버리티 동작을 하는 스크립트들을 넣어서 정적 분석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태스크는 스크립트 태스크를 활용했고 아래 바디 부분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커버리티의 호스트, 인증 정보들을 기입하고 하단에는 커버리티 수행 명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밴부의 트리거를 이용해서 특정 시간에 데일리 빌드를 실행시켜서 업무 시간 외에 빌드가 된 결과물들을 업무 시작과 동시에 미리 생성된 결과물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던가 특정 주기 혹은 특정 시간대에 빌드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서 정기 빌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보이시면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아니면 크롬 표현식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스케줄 빌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줄 빌드가 성공하거나 오류가 났을 때 지라의 결과를 이슈로 생성해서 통계 혹은 리뷰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컬을 사용해서 성공 실패에 따라 지라 REST API를 호출하고 이슈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굳이 지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 API를 제공한다면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전 관리 툴인 SVN이나 앞서 설명드린 CI/CD 툴인 젠킨스를 활용하고 있던 프로세스를 빅버켓, 실제로는 깃이죠. 빅버켓과 밴부로 새로 컨버팅해서 구성한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밴부 에이전트가 특정 별도의 에이전트 서버에서 명령을 실행시켜 디플로이를 하도록 구성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이 외에도 정적 분석 툴인 스마큐브를 활용한 정적 분석을 수행 후 배포가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SVN에서 깃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SVN의 히스토리들을 포함해서 깃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은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는 자르 형태의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전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 그림과 같이 이 자르 스크립트를 마이그레이션 할 SVN의 경로 URL을 기입과 함께 실행해서
기존 SVN 유저 정보들을 추출해서 텍스트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이유는 SVN은 유저 아이디만 갖고 있고 Git은 아이디, 이메일을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온전히 이관이 되려면 이와 같은 변환 작업을 사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변환된 텍스트를 이 화면 오른쪽과 같이 이메일을 추가해서 수정을 합니다. 다음 SVN을 Git 형태로 컨버팅할 수 있는 명령 Git SVN 클론 이외의 구조를 사용해서 소스를 내려봤는데요. 여기서 히스토리가 Git 형태로 컨버팅 될 수 있도록 이전에 추출한 이 텍스트 정보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왼쪽 화면과 같이 SVN 구조, 트렁크, 브랜치, 태그 이런 구조들을 스크립트와 함께 커맨드를 활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구조로 간단하게 모든 히스토리와 함께 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버팅 이후에도 SVN과 Git의 양방향 동기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전환하는 기간 동안 누락되는 히스토리가 없도록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VN Git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CI/CD 툴 젠킨스라는 CI/CD 솔루션을 뱀브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도 병행했는데요. 젠킨스에 구성된 파이프라인을 매뉴얼로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뱀브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뱀브 설정 메뉴에서 Import from Jenkins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아카이브된 형태의 젠킨스 디렉토리 데이터를 추가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젠킨스에 구성되어 있는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의 잡들에 대한 정보를 플랜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 단계를 눌러서 젠킨스의 파이프라인들을 뱀브 프로젝트 내에 플랜에 구성하는 작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제가 이 해당 작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젠킨스 버전이나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구성에 따라 추가적인 매뉴얼 작업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젠킨스를 기존에 활용하면서 별도의 디플로이 에이전트에서 스크립트를 수행해서 타겟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뱀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 배포 방식을 유지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뱀브의 특정 에이전트에서 배포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뱀브에서 특정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명령을 전달해서 실제 배포는 이 디플로이 에이전트에서 하도록 구성을 하였는데요. 정리하자면은 이 뱀브에서 스크립트로 특정 에이전트의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실제 배포는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타깃에다가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뱀브 에이전트의 부하를 조금 줄이거나 디플로이 에이전트의 배치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 프로세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빌드 수행 시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을 위해서 소나큐브를 연동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뱀브에서는 이 소나포 뱀브라고 하는 애드온을 통해서 쉽게 소나큐브와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직 내에 사용하고 있는 소나큐브를 뱀브 내 설정 메뉴에서 도메인이랑 유저 정보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요. 빌드 플랜 내 잡내 태스크에서 소나포 뱀브 애드온 태스크를 구성하고 추가 파라미터를 기재한 다음 이후 보이는 소나큐브 화면에서 정적 분석 결과 또는 소나큐브 내 프로젝트에서 설정한 품질 게이트 측정 결과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지속할지 아니면 페일 처리를 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뱀부로 구성할 수 있는 기타 예시들을 추가로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머신으로 알려져 있는 도커를 활용해서 빌드하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부에서는 빌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생성해서 컨테이너 내에서 빌드나 테스트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화면에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저장소에 도커 허브나 아니면은 로컬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볼륨 패널에서는 설정한 컨테이너의 디렉터리를 홈 디렉터리에 마운트하는 동작들을 자동으로 수행하게끔 해주고요. 이 도커 에이전트를 통해서 빌드 및 테스트 수행이 완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삭제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빌드를 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에다가 즉 에이전트에다가 빌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 환경마다 별도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각 빌드에다가 각 빌드마다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빌드 테스트를 수행이 완료가 되면은 컨테이너를 날려버림으로써 불필요한 서버 리소스 따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추가할 때도 간단하고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개발 환경에 따라 특정 OS를 설치해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면은 특정 인스턴스 위에다가 각 OS에 맞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생성해 놓고 컨테이너를 새로 올려가지고 빌드 및 테스트를 수행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도커 이미지 빌드 및 배포를 하는 예시인데 뱀부에서는 도커를 특정 형태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것도 기본 태스크로 제공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도커 빌드 배포 동작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비퍼캣에 작성한 도커 파일을 미리 올려놓고 서비스할 와르 형태의 파일들을 올려놓습니다. 아래는 도커 파일 내에 샘플 코드이고요. 위에는 비퍼킷의 도커 파일과 샘플 와르 파일들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저장소는 따로 해주고 뱀부로 돌아와서 보이는 화면과 같이 뱀부에서 제공하는 도커 태스크를 이용해서 아까 저장된 레파지토리에 있는 소스들로 빌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태스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정 레지스트리에 배포할 수 있도록 도커 태스크를 추가해서 푸시 커맨드로 변경하고 레파지토리를 기입하고 완료하면은 간단하게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거나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부에서 AWS의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라고 불리우는 EC2라는 인스턴스를 뱀부 에이전트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과 같이 뱀부 설정에는 엘라스틱 뱀부라는 메뉴 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개발 조직에서 AWS EC2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액세스키 아이디 인증을 통해서 뱀부 내에서 EC2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엘라스틱 아까 보신 왼쪽에 엘라스틱 뱀부 메뉴에서 인스턴스 부분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터미네이트도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에 이 스타트 뉴 엘라스틱 인스턴스를 클릭하시면
인스턴스 개수와 리눅스, 윈도우 등등 엘라스틱 이미지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스턴스 개수와 엘라스틱 이미지를 선택하고 서밋을 누르게 되면은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과 함께 각종 정보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AWS 콘솔에서도 마찬가지로 밴브에서 생성된 EC2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밴브에서 사용되는 인스턴스는 밴브 솔루션 내에서 관리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한 장점을 정리를 하자면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 없이 바로 밴브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과 밴브 내에서 AWS 에이전트를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지금까지 기타 구축 예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을 다양하게 많이 받았는데 좀 중복된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와 AWS의 이중화된 하이브리드 클러스터 환경의 서버 기반의 빅버켓과 밴브로 동시에 배포하는 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온프리미스 서버와 AWS 서버 인스턴스에 배포하는 환경에 대한 배포 구성은 네트워크 제약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인 구성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AWS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고 S3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밴브의 코드 디플로이 태스크를 활용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빅버켓 트리거를 사용해서 자동화 구성은 시 전체 배포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부분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질문해 주신 분의 개발 주식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저희가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이 이제 모듈 단위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발 환경에서는 모듈별로 플랜을 그냥 구성하는 것으로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구성하는 데도 많고요. 만약 서비스 간에 의존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플랜 디펜던시라는 밴브의 기능을 활용해서 디펜던시를 정의를 해놓고 구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치별 태그 생성을 통한 버전별 패키지 자동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에 설명드린 플랜 브랜치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특정 브랜치를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수행한다든가 태그 같은 경우에는 밴브에서 제공하는 태그 트리거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태그가 중앙 레퍼지토리로 생성이 되면 파이프라인이 수행되도록 해서 자동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개발 환경에 대한 세부 사항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태스크에 작성한 스크립트의 브랜치별로 정의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의 버전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의 값을 브랜치별로 정의한 변수의 값으로 초기화하는 방법.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플랜 내에서 사전에 정의할 수 있는 환경 변수를 기입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브랜치별 버전 값들을 정의해 놓고 스크립트에서는 동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변수들을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브랜치에 해당되는 변수를 받아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후에 별도로 메일이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다시 세부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I/CD 구현을 위한 픽버킷과 밴부 애드온 추천을 해달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픽버킷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Yet Another Commit Checker라는 커밋 룰을 제어할 수 있는 애드온과 Some Graph for Bitbucket, 빅버킷에서 커밋된 내용들이나 저장소에 이런 통합된 차트나 그래프들을 좀 직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애드온이 있을 것 같고요. 밴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드온을 뭔가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게 각 개발 조직마다 사용하는 애드온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만약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밴부의 기본 태스크들을 활용해서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CI/CD란 무엇인지, 그리고 CI/CD에서 빅버킷과 밴부는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예시들과 사례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배제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능 말고도 빅버켓 밴부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 이후에 당장 도입은 하지 않더라도 작은 프로세스라도 도입을 고려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저희 팀의 카렐이라는 엔지니어께서 지라 서비스 데스크를 1시간 안에 만들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서비스 데스크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웨비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영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